스타킹의 날씨를 알려드리는 종목 기상캐스터 수지입니다. 수요일장에서 눈에 띄었던 주요 업종의 날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히토류 업종과 반도체 업종을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히토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수출 통제를 한 번 더 강화시켰습니다. 이번에는 저사양 인공지능 칩까지 반도체 수출에 금지를 나섰고요. 또한 중국 기업의 해외 사업체에도 수출을 차단했습니다. 이렇게 우회로까지 막으면서 엄청난 입장을 보여준 건데요. 때문에 중국이 이번에는 히토류를 또다시 무기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 속에서 국내에서는 히토류 대체재 관련 기업들이 장중에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내놓은 반도체로 미증시에서는 반도체 기업들이 급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가 4% 넘게 하락세를 보였고요.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하루 새 시총이 100조나 증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국 기업까지 꽁꽁 얼어붙게 만든 미국인데요. 다행히도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삼성전자는 오히려 외국인들의 사자세가 들어오면서 한 달여 만에 7만 전자로 복귀를 했고요. 또한 그동안 8조 원에 가까운 청약 증거금을 끌어모았던 반도체 수저 기업인 퓨릿은 오늘 상장 첫날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업종은 다시 맑은 하늘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SK 하이닉스까지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에서 눈에 띄었던 두 가지 업종의 날씨 살펴봤는데요. 작두를 타고 있는 수요일의 팀 막강합니다. 먼저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 저희와 함께 해주신 두 분이죠. 자, 일단 9월 스타킹, 8월 스타킹의 만남입니다. KB증권 프라임세대 김곤진 부장,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두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두 분 뭡니까? 뭐 성적이 이거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1위부터 4위까지 다 두 분 종목으로. 야, 이러다 1, 2, 3, 4, 5, 6 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랭크가 오늘까지 이제 또 한 종목씩 하시면은. 그러면 진짜 그렇게 하면. 수요일 올킬, 올 차트 올킬 뭐 이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소감 한 말씀씩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곤진 부장님부터. 저희 항상 수요일이 잘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1위부터 4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항상 잘했었다라는 거 항상 여러분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 항상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잘할 수 있다. 아니야 그랬습니다. 좋아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오늘도 종목 좀 기대해보고 하창원 본부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왜 이렇게 성적이 좋았던 거예요? 네, 이 정도 되니까 좀 욕심이 나더라고요. 진짜 차트 올킬을 하고 싶어서 그렇군요. 오늘 종목을 고르는데 아주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히려 그럴 때 더 잘 안 되는 거 알죠? 사람이라는 게 너무 심사숙고해서 너무 더 신경 쓰면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만약에 두 개만 더 넣어버리면 또 스타킹 역사상 또 처음으로 최초죠. 최초 올킬 한번 또 도전을 해보려고 1등을 내려놓고 이제 지금 모두가 6등을 없애야 종목들을 좀 찾아보자 라는 생각까지 좀 들 정도로 아무튼 열심히 좀 골라왔습니다. 새로운 기록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1위는 DIT입니다. 김곤진 부장님이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DIT가 좀 상승률을 계속 보다 보니까 한 번도 떨어진 적 없이 계속 좀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30%대 이상의 또 상승률을 또 보였어요. 맞아요. 어제 23%인가 그랬잖아요. 20%대였는데 오늘 30%. 어제 28% 정도. 네, 그 정도였고. 오늘도 어쨌든 상승을 보였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상승할 여력이 좀 있는 겁니까? 우선은 아직까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내년에 한 영업이익이 한 400억 정도가 나올 거다. 그렇게 되면 DIT가 그냥 간단하게 한 10배만 줘도 한 4천억까지는 간다. 이렇게 되면 DIT의 가격으로 따지면 2만 1,000원대 정도까지는 그냥 갈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오버가 나와주면 한 2만 한 2,000원, 3,000원대까지도 한번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들 지금 현재 반도체 중에 핵심 중에 핵심 바로 이 SK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업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것만 해도 이 회사 계속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현재 수급 같은 경우 계속 몰려 있는 상태고요. 올라가고 있는 주식입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꼬꾸라져도 나는 달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나는 계속해서 갈게요. 라고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라고 나는 달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HBM이 어떻게 보면
핵심주 뭐 우리가 예전에 HBM 핵심주 하면 한미 반도체 얘기 많이 했는데 네. DIT도 거기에 슬쩍 올라가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사실 HBM 네. 얘기 많이 하면서 한미 반도체 이야기도 좀 많이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김건진 부장님이요. 그렇죠. 예,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이게 이 종목, 그러니까 DIT가 완전 막 폭등했다가 폭락하고 뭐 이런 종목이 아니라 정말 꾸준히 뭐 3%, 뭐 4%, 5%, 막 이렇게 좀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꾸준한 종목이 될 수 있겠다라고 봐야겠죠. 우선은 지금 현재 이 회사가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이오테크닉스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근데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주로 삼성 쪽에 납품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DIT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에 납품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실제로 레이저 본딩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흐름도 계속해서 당분간은 좋을 수 있다. 단 이렇게 올라가고 나면 여러분 항상 고민해야 되는 게 야 그러다가 혹시 빠지면 어떡해? 내가 잡으면 거의 고점이면 어떡해?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잡았을 때 몇 프로가 하락하면 나는 무조건 정리를 할 거야 라고 꼭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항상 고가권에 있는 이런 종목 갈 때는 좋은데 내려올 때도 좀 무섭게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꼭 그것은 생각하시면서 가자. 근데 뭐 DIT 같은 경우는 사실 급등 급락보다는 숫자가 받쳐주면서 가다 보니까 좀 더 안정적으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재 1위 종목에 대한 리뷰를 좀 해드렸고, 네. 자 이제 2위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자, 한번 부장님, 네. 이 화장품 관련주잖아요. 맞아요. 예, 화장품 네. 관련주가 지금 현재 2위를 달리고 있네요. 22%의 수익률로. 네.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 종목도 오늘만 좀 음봉이고요. 또 똑같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약간 좀 힘이 붙였는지 약간은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들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종목이 일단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을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영업이익 최대 3배까지도 작년 대비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로 충분히 관심 있게 보실 수 있고요. 또 이제 DIT랑 마찬가지로 이전에 고가 라인을 거래량 없이 이 종목은 뚫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한 발 남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래량 없이 천천히 뚫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높아지고 화장품 색조라든지 또 이번에 소매 판매 때문에 또 이제 소비에 대한 또 관심도가 높아졌잖아요. 그런 흐름들이 조금만 들어와도 또 한번 역전을 또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종목도 실적 베이스로 충분히 힘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이 두 분의 시너지가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뭐 8월, 9월, 뭐 지금 이제 10월까지도 이렇게 차트를 계속해서 상위권으로 끌어가 주시고 있는데 과연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가져오실지 기대됩니다. 자, 오늘마저도 과연 우리가 작두를 탈 수 있을지 이거 아니다, 이건 좀 부족하다 뭐 이렇게 될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자, 종목 기상캐스터 수지 씨, 오늘 종목 뭡니까? 네, 수요일 팀 차트 올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진 부장님은 비올 가져와 주셨고요. 오늘 2%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창환 본부장님은 유니온 가져와 주셨습니다. 히토류 관련주로서 오늘 7%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비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미용기기 1위 업체인 인모드의 주가가 하루 새 19% 넘게 급락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실적 예상치가 내려가면서 올해 승승장구하던 미용기기 업체들의 불안감이 휩싸인 상태인데요. 글로벌 미용기기 대장주인 인모드가 앞으로는 매출 비중이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 특히나 장비 매출 비중이 84%에 달해서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소모품 매출 비중이 높고 미국 비중이 낮은 기업에 주목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비올의 경우에는 소모품의 매출 비중이 30%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고 때문에 인모드의 영향은 단기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비올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김건진 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건진 부장님의 오늘 첫 번째 종목 비올입니다. 네. 비올. 자, 요즘 의료기기 쪽에 사실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엄청난 상승이 있었잖아요. 의료기기, 뭐 그렇죠. 미용 쪽 해가지고. 그런데도 오늘 비올을 준비하신 이유는 뭔지 한번 좀 들어볼까요? 우선은 싸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뭐 주가에 대한 흐름이
너무 싸졌는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 너무 싸졌나 보다. 갑자기 놀라셨네요. 네, 제가 목이 아니 그 의도된 거면 개그 천재네요. 야, 진짜 예. 개그맨들도 못하는 건데. 좋았습니다. 예. 아쉽다. 의도만 됐으면 개그맨 할 수 있었는데라는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네. 비율이 뭐 의료기기 업체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회사 최근에는 재미없잖아는 거, 실제 맞아요. 별로 네. 재미없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8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거의 2달,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3달까지 지금 현재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보니까 싸졌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의료기기 업체가 대강 이런 밸류에이션 자체가 한 20배를 넘게 받아줍니다. 근데 이 회사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을 따져보면 내년 기준으로 하면 14배 정도로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료기기 비율 같은 경우는 실펌 X라는 것을 그동안 계속해서 기기를 납품을 해놨습니다. 네. 한 5년간, 내년이면 5년인데 이렇게 되면 1000대 정도가 깔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이제는 소모품이 지금 현재 들어가기 시작할 거다라는 겁니다. 이 회사 매출이 100억 나오면 버는 게 50억입니다. 오, 마진이 좋네요. 영업이익률이 엄청난 거다라는 이런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한 55% 가까이 올라간다고 하네요. 그만큼 소모품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위로 급등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내년에 한 1000대가 깔리고 내후년에는 2000대, 내후년에는 4000대까지 계속해서 더블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현재 올라가면 당연히 소모품 같은 경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로 지금 현재 미국 쪽에 납품이 되고 있는데 유럽이나 이런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납품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되면 이 회사의 이런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해볼 때마다 계속해서 숫자가 올라가네. 지금 가격은 싸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내년이 되면 저평가 이 가격에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좀 안정적인 분들 여러분들이 좀 좋아할 만한 이런 이슈일 것 같다는 거. 최근에 인모드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돼 눌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부터는 좀 달라질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금 정고점이 8,920원까지 쭉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다가 지금 약간 요 한 3개월 사이에 6,810원까지 지금 내려오는 상태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차트는 약간 좀 그러니까 주식 자체가 너무 좋은 주식이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네. 힘을 모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하락을 해도 지금 상황 안에서도 약간씩 좀 상승해 가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요 근래 한 달 동안은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주식 종목 그렇게 제가 단기 트레이딩을 많이 하진 않지만 괜찮은 주식이라고 보여지는데 하창원 본부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종목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딴 주식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한 마리 X 나오나요? 볼까요? 보겠네요. 국면 하나, 둘, 셋. 짠. 오나요. 실은 서로 성적이 너무 좋으니까 뭐가 나올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종목? 말씀 주신 부분에 상당히 좀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모드발 이슈로 사실 한번 빠지긴 했지만 굉장히 좀 단단하게 바닥을 다지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실적 얘기해 주셨는데 이 종목의 상반기에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OPM이 50%면 정말 엄청난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게 하반기에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었고요. 또 이제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두 종이 연내에 좀 출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국가에 대한 이런 확대 부분도 있지만 이제 이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매출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또 다른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PER도 20배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전에 이제 보톡스 같은 경우는 PER 40배까지도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요 이제 의료기기 쪽이 보톡스의 좀 후속이다라는 평이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 MS 같은 경우도 한 3%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이 상당히 좀 뛰어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PER에 대한 평가 가치도 조금 더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주가의 상방은 더 크게 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도 뒷받침이 되어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스타킹에 적합하다기보다도 좀 장기적으로 들고 가셔도 괜찮은 주식이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큰 이슈가 터지지 않는 이상 6,200원 밑으로는 잘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좀 들 정도의 차트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차트가 너무 좋아요. 그렇습니다. 김원준 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스타킹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뭐 약간 엄청난 상승을 보일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 삼성으로 안에 안 들어올 것 같은데. 그래요? 제가 가져온 지금까지 제가 출연하면서 황현희 MC가 이렇게 극찬하는 건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좋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계속해서 하시고 계시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좋아하는 차트입니다. 좋아하시는 차트. 네. 정고점 찍었다 살짝 내려와서 힘을 모으고 있는 차트. 자, 에너지 발효를 올리기 위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목표가 물어보시려는 거였죠? 목표가 손절가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8,000원 정도 그럼 우선은 1차적인 목표가로 두고요. 딱 정확하게 손절가도 제가 딱 맞췄네요. 얘기하는 6,200원 정도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손절은 웬만하면 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생각이 딱 맞았네요. 제가 딱 6,200원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손절가를 딱 6,200원. 물론 황현희 씨가 작두 탔네. 그게 아니라 제가 그동안은 사실 좀 종목 얘기를 이제 생방송에서 잘 안 했는데 왜냐면 제 의견이 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차트 보면서 종목 얘기도 좀 해볼까 오늘부터는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단기 트레이닝도 제가 좀 취미를 붙여가지고 요즘 취미 붙었어요? 조금씩 한번 재밌게 좀 해보고 있는 상황이라 어쨌든 저도 같이 보면서 제 의견도 조금씩 한번 넣어보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떻게 준비되셨습니까? 준비해놨어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지만 패스. 뭐야? 황현이가 살까봐 내가 지금 했는데 패스. 말씀드렸죠. 스타킹에 적합한 종목은 아니에요. 엄청난 상승률이 나타나거나 막 그렇게 가진 않지만 제가 한 6개월 정도를 보시고 중장기적으로 수익 매매를 하신다. 굉장히 적합한 종목으로 좀 보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10월 달에 승부를 본다거나 뭐 이런 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괜찮아 보이지만 그렇죠. 10월 달에 스타킹에는 약간 쉽지 않은 것 그렇죠. 같다는 스타킹은 느낌에. 쉽지는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역시 저는 살 거예요. 끝이에요? 차트가 좋잖아요. 차트가. 의견 좀 얘기해 주시죠. 어떤 이유 있어? 항상 이유가 이유 얘기하시잖아요. 자 보면 제 주변에 수술하려는 사람이 많아요. 자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씨 보태 올려서 한 달 동안 수익률 보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종목 기상캐스터 수지 씨. 네, 이번에는 하창환 본부장님의 유니온입니다. 희귀 광물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 유니온은 미중 갈등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중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를 한 번 더 강화시키면서 이번에는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 속에서 유니온이 다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히토류를 매장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패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반도체 수출 통제가 나오면서 또다시 히토류 같은 희귀 광물을 앞으로는 중국이 또 패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기로 사용할 가능성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유니온은 자회사인 유니온 머티리올과 함께 히토류의 대체주로 꼽히는 페라이트 마그네트를 생산하고 있어서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하창환 본부장님 이번에 다시 스타킹을 향한 열정이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급등했던 유니온, 그러면 우리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하창환 본부장님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유니온인데요. 사실 그 히토류 얘기가 나오거나 뭐 예를 들어서 페라이트 이야기가 나오면 사실 굉장히 급등하는 종목이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근데 이미 히토류 관련주가 저희 차트 안에 지금 순위권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있거든요. 5위에 있는 성안입니다. 김민수 대표님이 가져온 종목. 히토류 그렇습니다. 성안이? 근데 둘 다 히토류 이슈로 붙는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꽤 궁금하기도 하네요. 하창 본부장 어떤 종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종목은 이제 이런 히토류 이슈가 불거졌을 때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안 같은 경우도 이제 김민수 대표님이 꼽아주셨는데 상당히 좀 센스가 정교해 있다. 왜냐면은 왜냐면 지금 이제 히토류 쪽도 난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베트남 지역을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세토피아와 성안이 대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 외에 분명 중국 쪽과 이런 히토류가 계속 나오면 중국 외 지역에서 생산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거기서 대장은 이제 세토피아와 성안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세토피아를 좀 고민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히토류 자체가 다른 데로 가서 생산을 하려면 거의 10년 정도는 길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아직은
조금 더 이런 테마성으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보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니온을 좀 선택을 했고요. 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전에 유니온 머티리얼로 스타킹을 또 한번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 종목에는 상당히 좀 강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히토류 강하다. 히토류에 강하다. 네. 유니온 머티리얼과 유니온의 무슨 같은 자회사 같은 거예요? 네, 그 지분을 4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을. 네, 그래서 유니온이 이제 지주사 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이 중국이 항상 행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자기 자국에 제재를 가하면 금방 또 반대 제재를 가하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AI 반도체 쪽으로 지금 규제를 가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죠. 중국 쪽에서 분명 어떠한 이제 반대에 대한 카드를 꺼낼 건데 가장 압박을 할 만한 게 히토류이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너무 치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최첨단으로 밀어붙이는데 여기는 원자재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거 너무 약간 그야말로 그냥 치사반스라는 거죠. 약간 좀 뭐야 약간 이런 느낌도 좀 드는 중국의 한번 그런 결과들이 좀 있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사실상 이제 빠르게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또 히토류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히토류가 또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나라에선 생산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장량도 가장 많고 뭐 기술 특허도 가장 많은 중국이 사실상 히토류 카드를 꺼내면 첨단 산업에서 히토류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좀 단기적으로는 타격이 생길 수밖에 없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곳에서 생산을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상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카드를 꺼내면 이제 이 미국 쪽에서도 한 발 좀 뒤로 밀러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카드로 항상 꺼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뉴스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부터 그냥 수급이 엄청나게 쏠리면서 관련된 종목군들 막 급등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 기대감이 과연 하루 만에 끝날까? 아니라는 거죠. 뉴스까지 나면 그렇죠. 뉴스 나오면 단연 폭발적으로 급등이 나올 겁니다. 근데 하정우 본부장 이게 사실 그 히토류의 이슈가 나오면 이 종목들이 가는 게 결국에 페라이트 때문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페라이트가 현실 가능한 거기니까 현실적으로 드러나 있는 그런 거긴 해요. 대체할 수 있는. 일단은 대체로 부각을 받고 있고요. 사실상 이제 엔진이나 이런 쪽에 좀 활용도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이전에 전기차의 테마가 굉장히 강할 때 그때 이제 페라이트 이슈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 전 세계를 대체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부 엔진에 실질적으로 좀 사용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부각이 되고 또 이제 사실 테마로 좀 보시긴 하셔야 되는 게 전체 매출 비중에서 페라이트 소재가 물론 유니온 머티리얼은 조금 더 높긴 하지만 유니온한테는 사실상 페라이트 이 매출 비중이 1% 이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벤트성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김건주 부장 이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오! 나오죠? 괜찮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계속해서 뭐 싸움만 붙이면 얘들은 계속해서 웃고 있대. 뒤에서 역시다 싸우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야 싸운다 우리 오르겠다 이런 그렇죠. 느낌이군요. 매번 이런 중국과 이렇게 미국에 대한 이런 이야기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 야 이거 한번 맞아볼래 그러면 중국이 와 하지 마라고 하면서 우리도 있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바로 히토류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대다수의 이런 이야기는 우리 하창원 본부장 얘기해 주셨으니까 지금 차트만 보시면 좀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윗꼬리가 오늘 너무 긴데요. 근데? 윗꼬리가 길긴 한데 워낙 아래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 주가가 한참 갈 때는 12,000원이 넘었다가 지금 이제 5,500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저때가 그 테슬라 그때 페라이트 얘기 나왔을 때 페라이트 얘기 나올 때 그렇게 올렸다가 원래 놀던 가격대입니다. 뭐 4,000원, 5,000원 정도. 근데 지금 현재 이 가격까지 어떻게 보면 부담이 없고 어떻게 보면 어떤 모멘텀이 나오면 주가는 팡팡 올라와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창원 부장님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목표가는 6,950원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전에도 제가 이제 페라이트로 급등이 나오기 전에 해당 종목이 히토류 관련된 부분을 움직일 때 10,000원 정도까지는 과거에도 많이 갔었던 전례들이 있거든요. 월봉 보시면은 해당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이슈로는 6,950원을 보고 있고 1등이 되려면 더 높아야겠죠. 그래서 2차 목표가는 8,000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4,720원으로 최근에 저점 라인이 깨지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선택의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매수죠. 스타킹에 굉장히 좀 적합한 종목입니다. 상승을 하면 엄청나게 상승을 하겠구나.
미국과 중국이 붙으면 더 크게 갈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어져서 페라이트를 좀 저도 계속 좀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대응이 나오고 있고 정말 히토리를 대체할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 종목 포트에 올려가지고 어떻게 좀 흘러가는지 좀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막 단단히 먹었나 아유 보네. 이번 달에 어떻게 해서든 제가 두 달 연속 벌칙 받고 말이죠. 자존심이 상해서 못 살게 제가 잠이 안 옵니다 요즘. 어떻게든 제가 저번 달에는 1, 2, 3, 4, 5를 다 졸타였던 거 알죠? 맞아요. 올킬 당했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이번 달 멋지게 한번 성공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가져가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이재우 씨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황스타그램에서 찾아뵙겠습니다.